자, 이번 단어는 4번이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이 민족운동은 다른 나라가 우리 민족을 막 괴롭히는 거야. 일제강점기죠. 대표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괴롭혔잖아. 그랬을 때, 야, 너네 꺼져.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독립할게. 괴롭히지 마. 이런 운동을 민족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어떤 나라가 괴롭혀요? 자, A 나라를 B 나라가 막 괴롭혀. 이때 A 나라에서 너네 꺼져 하면서 민족운동을 벌인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나라별로 어떤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민족운동을 벌였는지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하고 중국을 배울 텐데 먼저 한국부터 배워볼게요. 1번이라고 쓰고 한국, 중국, 민족, 운동이라고 씁시다. 먼저 한국을 볼게요.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 운동은 역시 3.1운동이죠. 자, 3.1운동은 왜 일어났냐면은 이제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배경.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는데 일본은 우리를 계속 괴롭혔던 거고,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이런 유행이 펼쳐집니다. 민족 자결주의라고. 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데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유, 니네 민족은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나라 만들지 누구 괴롭힘을 받지 마. 독립해.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족 자결주의 너무 좋은데 우리도 민족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벌였던 운동이 전개라고 쓸게요. 바로 일제 식민지에 저항하는 3.1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괴롭혔냐면은 일본이 괴롭혔잖아. 일본한테 저항하는 3.1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의 민족 운동이죠. 그러면은 3.1 운동이 끝났을 때, 자, 우리 한국사에서도 많이 배웠던 건데, 그럼 3.1 운동이라는 민족 운동은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와, 우리도 이제 맨날 괴롭힘을 당할 게 아니라 우리만의 정부를 만들자. 근데 뭐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뭐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임시라도 정부를 만들자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죠. 그리고 이거는 중국도 나중에 우리의 3.1 운동하고 비슷한 5.4 운동을 벌이는데 얘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고 3.1 운동한 거야. 우리 영향받았잖아. 이게 중국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 우리도 주변 친구가 떡볶이 먹으면 나도 떡볶이 먹고 싶고, 걔가 학원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싶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 민족운동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너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5.4 운동 벌인 거야 라고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자, 이제 3.1 운동 전후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운동으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3.1 운동이 이제 민족운동이었잖아. 아, 우리 독립할 거야. 너네 괴롭히지 마.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하나가 민족주의 방식. 민족주의는 우리께 최고야. 다른 나라 물건도 사지 말고 우리 실력을 키우자. 우리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하자. 이런 운동이고요. 하나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해서 이 당시 이제 사회주의가 재산 있는 사람의 재산을 나라가 가진 다음에 그것을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방식으로 독립을 하자. 그래서 이때는 누가 여기에 많이 매력을 느꼈냐면은 농민이나 그 다음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불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동이 이때 두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했죠. 그러면 민족주의 운동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운동 이름이 5.4 운동이야. 5.4 운동. 5월 4일 날 일어나서 5.4 운동. 그러면 중국이 5.4 운동을 일으켰던 배경이라고 쓸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3.1운동 영향을 받았고요. 얘도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니네 민족은 니네가 알아서 이거 그 다음에 그거를 딱 힌트를 얻어서 바로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3.1운동 요 두 가지 영향을 받고 우리도 이럴 순 없어. 우리도 민족운동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이 중국을 괴롭혔냐? 이 당시 일본이 중국을 괴롭혔는데 세계 1차 대전 중에 일본이 중국한테 야 중국 니네 거 좀 내가 뺏을게. 중국 땅을 막 요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땅을 요구해서 한 요구하는 게 뭐 땅서부터 뭐 해서 한 21개조 요구 조건이 있었어. 중국한테 일본이 21개조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막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절을 해야 되잖아. 근데 중국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중국 정부가 오케이 일본이 원하는 21개 줄게 이렇게 사인을 한 거야. 자, 이 21개조 요구 내용에는 이제 땅을 좀 뺏어가는 게 있어요. 원래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산둥반도 이거를 일본에 뭐 넘긴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내용에는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뭐 중간 생략 중국 정부에 대해 누려온 모든 권리와 이익을 양도받는 것에 대해 모두 승인한다. 이런 거를 막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중국 정부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 평화회의, 파리 강화회의라고 쓸게. 파리 강화회의, 여기가 이제 평화를 논의하는 회의인데 여기서 읽는 거야. 21개조 이런 거를 일본이 요구하는데 이거 없애줘야 돼. 이거를 철폐라고 그래.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고자질을 했어. 저거 없애주세요. 철폐. 그러면은 강대국이 딱 보고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누가 강하나 딱 했는데 일본이 좀 센데 하면서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젊은 지식인들 뭐 대학생을 중심으로 너무 열이 받으니까 들고 일어서자.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하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막 자기네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그래. 이 군벌도 타도하자 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죠. 자, 전개라고 하고요. 이때 학생들 베이징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군인들이 난리치는데 군벌 타도 그다음에 21개조 요구 철폐 우리 민족이 알아서 하는데 일본 니들이 뭔 상관 이러면서 운동을 펼칩니다. 자, 이렇게 오사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이제 국공합작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합작은 뭉쳤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국민당이라는 당과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이 공산당은 이제 사회주의 당이고, 그 다음에 국민당은 이제 순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순원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전까지 중국은 황제의 나라였잖아. 이렇게 황제가 있었는데, 야, 우리 무슨 황제야? 황제 없애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공화국을 만들자 하면서 만든 게 순원의 국민당입니다. 이 순원이 1인자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을 위안스카이라고 그래요. 위안스카이. 요렇게 이제 국민당이 있었는데 그 중국 내부에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대립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적이 누구야? 일본이죠. 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대판 싸워. 원래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이제 도둑이 들었을 때는 형하고 동생하고 어떻게 해야 돼? 합쳐서 이 도둑을 맞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 국민당하고 공산당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야,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일본이 자꾸 우리를 넘나드는데 우리 일단은 합체하자 하면서 1차 앞에 있는 국민당의 국자 따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의 공자 따서 우리 합체! 이거를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한테 저항을 하죠. 자, 그러다가 얘네 둘이 이제 합작을 하다가 또 사이가 나빠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국민당의 이제 순원이나 뭐 위안스카이가 죽고 장제스라는 사람이 장제스
얘가 국민당을 리드하는데 이 장제스는 이 공산당이 너무 싫어. 그래서 이 공산당 애들 야 꺼져 하면서 이 공산당 애들을 좀 탄압을 합니다. 자, 공산당을 이제 탄압을 하면서 얘네 둘이 다시 이렇게 아까는 1차 국공합작은 사이가 좋은 거죠. 근데 으르릉 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일본이 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만주사변. 자, 이걸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얘네가 안 되겠다. 다시 친해지자. 자, 국하고 공산당 합쳐서 2차 국공 합작을 벌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이 만주사변, 만주에 쳐들어가서 막 사람들 다 죽이고 중국 침략이 확대되면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겠죠. 특히나 이제 시안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시안 사건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1936년도에 공산당 이제 토벌 임무를 수행하던 장쉐량이 시안에서 국민정부의 수장인 장제스를 잡아 가둔 뒤 내전을 중단하고 함께 일본에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장제스 일본에 맞서 싸우자 합하자. 그래서 2차 국공합작, 아까 1차 국공합작은요 1924년도고요. 2차 국공합작은 193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로 합쳐서 일본군에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하고 중국의 민족운동 공부했죠. 2번은 이제 인도로 가볼까요? 인도의 민족운동. 인도는 또 누가 괴롭혔을까? 그리고 어떤 운동을 벌였을까? 일단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인도는 영국이 괴롭혔죠. 이 영국이란 나라가 세계 1차 대전 때 인도가 참여하면 전쟁 후 자치를 허용하겠다라고 뻥을 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런 말을 하죠. 인도야, 나 좀 도와줘. 네가 도와주면은 전쟁 잘하면 너한테 너 자치, 그러니까는 독립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나 1차 대전에 참여할게.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에 참여를 해요. 참여. 뭔가 좀 불길에 약속 지켰을까? 근데 전후 영국이 인도의 민족운동을 탄압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인도를 계속 괴롭힌다. 인도 민족운동 탄압. 꺼져 막 이러면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도인을 체포하거나 감옥에 막 가두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애들이 이제 열이 받는 거야. 안 되겠다. 참 영국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할 때 리더가 등장하는데 리더 이름이 간디예요. 이 간디는요 인도의 국민회의라는 이 국민회의를 이끄는 리더이면서 리더예요. 우리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어떻게 될까? 영국 상품에 우리가 인도가 노예가 된 거야. 영국 상품이 너무 좋고 값이 싸니까 영국 상품을 계속 팔아. 영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돼. 영국 상품 일단 사지 말자. 우리가 쟤네를 뭐 총으로 쏴서 이길 것도 아닌데 일단은 영국 상품을 사지 말자. 이거를 불매라고 그래요. 매가 이제 사는 거고 불이 안 산다. 불매. 그다음에 납세. 세금 내지 마. 이거 세금 내봤자 뭐 영국만 좋은 일, 납세 거부 등의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이 자 우리가 뭐 독립운동, 뭐 민족운동 하면은 야 쳐들어가서 걔네를 죽이자 이렇게 싸우는데 지금 봐봐 영국 상품 불매 납세니까 지금 뭐 어떻게 쳐들어가서 누굴 죽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비폭력 운동이라고 그래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비폭력. 자, 우리가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걔를 팍 때리면 폭력이야.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째려봐. 이거 비폭력이에요. 그리고 불복종. 이래서 이거 납세 거부하는 거, 나 니네 말 듣지 않겠어.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또한 이때 이제 소금 행진이라고 그래요. 소금 행진이라고 그래서 이 영국이 우리 소금은 우리 영국 사람들이 만든 소금만 파세요.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영국 소금을 샀는데 여기다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 넣습니다. 우리 소금밖에 니네가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이 간디가 야 우리 그냥 바다에 가서
소금 우리가 만들자. 그 소금 행진한 거야. 야, 바다 가서 우리가 소금 거기서 채와. 바다. 여기서 뭐 영국 소금 없으면 뭐 안 될 줄 알아? 그래서 소금 행진을 이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소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에 이제 영국 간디랑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수만 명의 행진 참여자들을 영국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 요 국민회의 사람이랑 간디가 우리 소금은 직접 만들 거예요 하고 가니까 얘네를 다 이제 감옥에다가 집어넣죠. 그리고 야, 인도 국민회의 너네 이거 불법이야. 불법 단체야. 우리 영국은 인정 못해. 너네 없어져 하면서 불법 단체로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듣고 인도 전역에서 영국에 이제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좀 저항을 하면 영국이 알았어. 그 자치 너네 스스로 뭐 세금 걷고 니네 알아서 해 하면 될 텐데 인정을 안 해요. 인도의 계속된 저항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인도의 자치, 아이고 너네는 우리 식민지지 스스로 나라를 못 만들어 자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인물 네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완전한 독립을 주장합니다. 완전한 독립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결성한 게 인도 독립 동맹을 결성을 해서 아주 급진적인 방식으로 민족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간디, 네루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 민족운동을 벌이자 결과 영국이 조금 양보를 하는데요. 결국 영국 정부는 인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데 1935년에 인도 자치권 인정. 자, 그런데 좀 자치인데 좀 제한된 거. 너 스스로 자치를 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군사권, 외교권은 우리 영국이 갖는 걸로 자치 인정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인도는요. 저 네루가 결성했던 인도 국민회의에서 선거를 이제 자치니까 이제 서로 리더 알아서 영국에서 리더를 뽑고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선거를 해서 지방 정부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인도인들의 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너네 참전해.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는 이제 모든 지방 정부에서 사퇴하고 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족운동, 중국 민족운동, 그 다음에 인도 민족운동이었죠.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민족운동을 한꺼번에 이야기해 볼게요. 3번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 우리가 동남아시아 그러면은 여행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죠. 기본적인 거 알고 넘어갑시다. 일단 베트남 가볼게요. 베트남은요. 유명한 사람이 2명 있는데 일단 판보이 쪼우. 우리 베트남 음식 이름 같아요. 판보이 쪼우라는 사람이 우리 베트남 여행 갔으면 진짜 좀 양심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베트남 가서 판보이 쪼우 I love you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일본 잘하지 않냐. 일본 근대화. 우리도 일본을 좀 따라하기 위해서 이 일본에 유학생 좀 파견하자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유학생 파견.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시달리지 않고 민족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유명한 사람. 자, 판보이 쪼우는 모르더라도 이 호찌민은 진짜 베트남 진짜 호찌민.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죠. 호찌민은 꼭 기억을 합시다. 자, 이 호찌민이라는 사람은 원래 베트남은 그럼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냐? 누가 또 괴롭혔냐? 베트남은요. 프랑스가 괴롭혔죠. 프랑스가 베트남, 넌 나의 식민지야. 이렇게 해서 베트남을 괴롭혔습니다. 베트남의 음식 중에 반미라는 음식 알아? 바게트 빵에다가 안에 이제 베트남 음식 넣어서 만든 거. 이제 바게트면 프랑스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이 반미라는 음식도 있습니다. 반미 진짜 맛있는데 갑자기 먹고 싶네요. 자,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이 독립을 조건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여 연합군을 지원합니다. 자, 이 베트남도 나 독립해줄 거야. 프랑스 독립해줄게. 그러면은 저요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에 참여합니다. 세계 1차 대전,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에
저 참여할게요. 독립 약속하면서 참여했지요. 그런데 또 프랑스가 약속을 지켰나? 또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약속, 몰라요. 내가 그런 약속 했었나? 약속을 불이행합니다. 호치민이 열받잖아. 호치민이 베트남 공산당을 창당하고 베트남의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을 이끕니다. 여기서 약속을 지켰으면 됐는데 이 호치민이 니네 프랑스 애들 믿을 게 못돼. 내가 그냥 당을 만들겠어. 호치민이 베트남 공산당을 만듭니다. 여기 리더가 되죠. 공산당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의 리더가 됩니다. 민족운동. 그리고 이게 공산당이니까 그냥 사회주의 당입니다. 사회주의 당.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2번 인도네시아로 가볼게요. 인도네시아는 수가르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국민당을 결성합니다. 국민당의 이제 수가르노가 리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도네시아는 또 어느 나라가 인도네시아를 괴롭혔냐? 네덜란드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르티니는 이제 여학교를 좀 세우고 여학교, 여성 교육 운동 요런 거를 펼칩니다. 근데 교육을 해야지 사실은 독립을 할 수 있거든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될 여성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여자를 좀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필리핀 볼까요? 필리핀은 또 어디에 지배를 받았냐면요. 에스파냐가 필리핀을 지배를 했고요. 에스파냐와 미국의 지배권 다툼 후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필리핀을 미국하고 에스파냐가 이거 내 거야. 에스파냐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근데 미국이 뺏어요.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에스파냐가 지배했다가 나중에는 미국이 지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필리핀에서 아기날도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아기날도가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이제 아기날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에스파냐가 필리핀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자 아기날도가 필리핀의 독립을 약속한 미국을 지원을 해요. 이후 미국이 약속을 어기자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이렇게 약속들을 어기냐고. 이게 지켜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미국을 지원하면은 독립을 해준대. 근데 미국이 내가 언제?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미국 약속 어기자 다시 아기날도가 독립운동을 벌이죠. 이 약속 다 안 지켰네.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자, 부지런히 갑시다. 서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여기도 어떻게 이제 민족운동을 벌였는지 먼저 아시아 민족운동 어느 나라부터 할까요? 오스만 제국부터 볼까요? 자, 오스만 제국이 개혁을 하는데요. 개혁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1번이라고 쓰고요. 좀 지울게요. 배경.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이겼을까 졌을까? 여기서 이제 패전을 합니다. 패전국. 이게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 때 졌어요. 깨갱. 그럼 지면은 어떤 손해를 입냐? 영토 뺏깁니다. 영토를 상실해요. 영토. 땅을 뺏겨요. 승전국이 나눠 가졌겠지. 영토를 상실하고요. 그 다음에 승전국이 연합국이잖아. 연합국이 야 너네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내가 니네 나라 다스린다. 이걸 내정 간섭이라고 그래. 내정 간섭. 오스만 제국의 내정을 간섭합니다. 그러면 꼭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독립운동가가 나오죠. 이때 오스만 제국의 독립운동가 무스타파 케말이 이제 저항을 한 거죠.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주권, 영토를
이제 보장받았어. 그러면은 이 오스만 제국 역사책에서 이 사람은 이제 영웅으로 기록이 되겠네요. 자, 이 무스타파 케말이 개혁을 어떻게 주도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했던 개혁 중에서 일단 이거를 폐지해요. 술탄 제도. 술탄 제도는 술탄은 뭐 얘네 나라에 있었던 뭐 왕을 뜻하는 거죠. 이 술탄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이 무스타파 케말이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하는데요. 정치와 종교가 너무 섞여 있던 나라죠. 이거를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 문물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도 선진국이 좀 되자 이런 개혁 정책.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여성을 굉장히 차별하잖아요. 여성의 복장 같은 거를 제한을 두고 근데 여성 복장 뭐 얼굴 가리는 거 있잖아. 그거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여성 너네도 선거권 가져 하면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있었어요. 일부 다처제는요. 남자 한 명당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죠. 이것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정책을 보니까 남녀 평등을 굉장히 노력했다. 그리고 여성 인권을 많이 생각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그러면 그 전에 나라 이름이 오스만 제국이었잖아.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아니라 얘가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 이름이 바뀌죠. 바로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바뀝니다. 공화국. 거기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무스타파 케말이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추진한 개혁 정책에서 이제 여성의 권리를 위한 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개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한 가지만 또 더 얘기를 하자면은 종교 지도자를 이제 칼리프라고 그랬어. 칼리프. 이제 종교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죠. 이 칼리프 종교 지도자 칼리프 제도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양으로 치면 교황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얘네 종교 지도자 칼리프가 있었던 거야. 칼리프를 선출하고 이거를 폐지하고 종교 학교가 따로 있었는데 종교 학교 그거 그냥 일반 학교로 바꿉니다. 그냥 학교로 바꾸는 등 정치랑 종교가 너무 힘이 센 거를 이제 분리합니다. 자, 이거를 정치 종교 분리라고 할게요. 종교를 분리합니다. 또 아랍 문자 표기법을 폐기하고 로마자 표기법으로 변경. 그러니까 아랍 문자 말고 로마자로 변경하고 원래 이제 이슬람 달력을 썼거든. 근데 그냥 유럽식 우리만 이 달력을 쓰면 뭐하냐. 전 세계가 유럽식 그레고리력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어요.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뭐 이런 거 이걸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서양식으로 좀 맞춘 거죠. 그러니까 달력을 이슬람 달력이었는데 이슬람 달력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그레고리력. 이 그레고리력이 우리가 지금 보는 달력이에요. 요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혁들을 보고 우리는 근대화를 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대화를 이루고 종교와 민족이 아닌 국가 중심으로 예전에는 종교를 중시했는데 이제 국가 중심으로 튀르키예 공화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목표를 뒀죠. 이 사람이 누구다?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자, 오스만 제국이 저렇게 해서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바뀌었고 그 밖에 아랍 지역 민족운동 그리고 이 민족운동을 통해서 국가도 건설을 해요. 국가 건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계 1차 대전 이후 이 아랍 지역에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지역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계속 괴롭혀요. 프랑스가 야, 너네는 우리나라 식민지야 하면서 간섭. 여기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간섭을 당하다가 하나하나씩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싫어. 니네 간섭 안 받고 우리는 독립운동 할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서 이라크란 나라가 독립을 했고요. 나도 독립할래. 시리아 독립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이제 통일 왕국을 수립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이 팔렌스타인이라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깔끔하게 독립을 하지 못하고 서로 여기 내 땅이야, 여기 내 땅이야 이렇게 좀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쟁 지역이 됩니다. 분쟁 지역.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영국은 세계 1차 대전 중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아랍인하고 유대인이 있었어요.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또 뻥을 치네. 이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아랍인 종교랑 유대인 종교가 서로 달라요. 이 종교가 달라서 얘네들은 사이가 되게 안 좋단 말이야. 근데 두 나라한테 똑같이 약속을 한 게 우리를 도와주면, 영국을 도와주면 그 땅을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영국을 도와주면은 독립을 좀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영국은 두 약속을 모두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땅은 아랍인 땅이야, 이 땅은 유대인 땅이야. 나 영국이 약속했단 말이야. 나도 영국한테 약속받았어.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인하고 유대인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영국이 너무 약속을 남발해서. 그래서 여기서 분쟁 지역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분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독립하게 된 배경에는 와하브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와하브 운동은 이 사람 이름이 이븐 압들 와하브인데 이 사람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인데, 얘네가 지금 종교가 이슬람이잖아. 이슬람교를 좀 돌아가자. 우리 이슬람교 원래 순수하고 좋았잖아. 그래서 쿠란 같은 거, 이슬람의 그 책이 쿠란이잖아. 그거를 읽고 그때로 돌아가자 하는 와하브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 아랍인은 이슬람 아니야? 하면서 민족의식을 자극해서 저항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라비아 반도에 와하브 왕국도 만들었어요. 와하브 왕국도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막 이렇게 깃발도 만들었어. 와하브 운동의 깃발. 그런데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약해져요.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자 아랍 지역에서 와하브 운동을 다시 일으켰고, 아라비아 반도가 통합되고, 그런 다음에 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와하브 운동이 좀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좀 가볼까요? 여러 나라 중에서 이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3번 이란. 자, 서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예요. 이란은요, 그 어떤 나라에 또 지배를 받았냐면은, 이란은 카자르 왕조가 있었어요. 왕조. 그러니까 왕조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 왕조 국가야. 그 공화국이 아니라. 근데 19세기 중엽부터 러시아가 또 괴롭히죠. 러시아. 그다음 영국도 괴롭혀서 영토랑 뭐 많은 걸 뺏깁니다. 이제 카자르 왕조가 있는데 영토가 뺏기고, 이 영토도 뺏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센 서구 나라들하고 대항을 할까? 그럼 우리도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 근대화, 개혁 정책을 실행을 해서 서구 열강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도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세력이 반발하면서 얘가 이제 근대화 운동이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게 실패하니까 열강의 이권 침탈에 이제 저항하고자 뭐 이런 거 담배 불매 운동 이런 거를 펼칩니다. 담배 불매 운동, 이런 민족 운동이 전개되고요. 이 운동 세력은 이제 왕실 요런 운동을 했던 사람, 근대화 정책이 실패했죠. 담배 불매 운동을 벌였던 이 세력이 이제 왕조, 야 니네 왕조가 한 일이 뭐냐, 러시아하고 영국한테 땅이나 다 뺏기고 압박해서 너네 꺼져 하면서 얘네가 의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헌법도 제정하고, 우리가 할래, 이제 공화국 만들래,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시도했는데 영국이 개혁하면서 또 개혁이 실패합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각자의 세력권으로 이제 분할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실패.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이제 분할이 됩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란은 이제 영국이 보호를 하게 돼요. 자, 개척 쓸게요. 이란은 1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너넨 나의 식민지야. 영국의 보호령이 되죠. 그러자 리자 샤라는 사람이 영국에 반발을 해서 세력을 사람들을 모아
정권을 장악하고 자기가 왕조를 하나 만드는데 그 왕조 이름이 팔레비 왕조예요. 팔레비 왕조를 수립했고요. 이 팔레비 왕조가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이제 신식, 교육, 근대화에 노력을 합니다. 근대화 노력을 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아프리카. 점점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가 나오네요.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도 이제 식민지 지배 저항하는 운동이 나타났죠. 뭐 가만히 식민지 지배를 인정했던 건 아닙니다.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동아프리카에서는 동쪽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제 동아프리카 토착 종교는 그 지역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 얘는 누구? 독일이 지배했습니다. 수단이란 나라는요. 수단은 영국하고 이슬람이 지배를 했죠. 나 저항할 거야. 저항. 그리고 1차 대전 이후 아프리카 지식인을 중심으로 식민지 상태에 벗어나 아프리카 대륙을 통일하자는 운동. 이거를 범아프리카 운동이라고 합니다. 범아프리카 운동. 그러니까 여기서 아프리카 지식인들이 저항하는 운동을 그냥 통틀어서 범아프리카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는 꼭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했는지 이집트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자, 19세기 초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얘를 총독으로 임명해요. 무함마드 알리를 총독으로 임명하는데 얘가 그냥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서 뭐 아랍, 수단 등의 이제 그리스 등의 군대도 파견해서 영향력을 확대해서 사실상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사실상 독립을 이룹니다. 그냥 독립국가라고 보면 돼요. 이집트가. 근데 어떤 사건에 엮여가지고 영국하고 프랑스에 좀 빚을 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야,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 자, 근데 지중해 유럽 애들이 동쪽으로 항해를 가려면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집트 옆에 요 땅을 딱 뚫으면은 사람들이 항해하기 되게 좋단 말이야. 대신 여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통행세를 배우면은 여기를 뚫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수에즈 운하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 땅을 뜯는데 돈이 들겠어, 안 들겠어? 건설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이집트가 혼자 못하니까 이거를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빚을 집니다. 야, 나 좀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막대한 빚을 지죠.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제 영국이 야, 그거 내 돈 주고 만든 거니까 내 거잖아. 거기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은 내가 할 거고 이집트 네 돈으로 못했으니까 니네 정치 내가 간섭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가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의 빚을 진 이유로. 그래서 열강 간섭이 심해지자 이 이집트의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이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을 외치면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나 이제 혁명이 또 진압이 되죠. 그래서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국이 됩니다. 이때 빚을 진 거를 계기로 영국의 보호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집트의 민족주의 세력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이제 독립할 때 조건이 영국이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과 군대 주도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독립을 합니다. 이때가 1922년. 그래서 이 영국은 이 수에즈 운하가 얼마나 돈이 많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권 그리고 군대 주둔권이라는 조건을 달고
영국으로부터 1922년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수에즈 운하는 한 건설하는데 한 10년 정도 됐고요. 1869년에 개통이 됐어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거리 이게 이제 3분의 2로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이득이죠. 근데 이집트 운하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막대한 비용으로 재정난에 시달립니다. 수에즈 운하 지분의 상당 부분은 이제 영국에 팔아요. 돈이 모자르니까. 그래서 영국이 운하 통행료를 얘네가 받고 이집트 땅이지만 상품의 운송비를 줄여 많은 이득을 얻고 이집트의 내정도 이 수에즈 운하 때문에 간섭을 하게 된 거죠. 자기 돈으로 해야 돼. 남한테 돈을 빌리면 이렇게 안 된다니까. 자, 오늘 여러 나라들을 했는데 이게 세계사에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이게 친숙하지 않은 나라여서 이거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한데 아주 중요한 거 뭐 베트남의 호찌민이라든지 이집트 수에즈 운하 이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좀 암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